최초 최고의 탐정은 누구일까? 2편 미국의 앨런 핑커턴. 1800년대 후반 치안력이 허약했던 미국에서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핑커턴 전미 탐정사무소를 설립한 앨런 핑커턴은 스코틀랜드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으며 영국 민주운동에서 노동활동가로 활동하던 중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우연히 화폐 위조범을 발견하여 체포까지 하게 되면서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후로도 몇 번 그런 사건을 경험하다가 1846년 미국 일리노이주 북동쪽 시카고 인근에 있는 케인 카운티 보안관보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850년 보안관보를 그만두고 이때의 경험을 살려 탐정회사를 설립한 미국 최초의 사립탐정이기도 합니다. 핑커턴 탐정사무소는 1861년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에브라함 링컨의 암살을 모의한 이른바 볼티모어 음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유명해졌고, 링컨도 핑커턴을 신뢰하여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핑커턴 탐정사무소의 탐정들을 고용해 자신의 경호를 맡겼을 정도였는데, 이때 링컨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사람은 앨런 핑커턴이 그녀는 날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랑하는 케이트 원이라는 미국 최초의 여성 탐정으로 1856년부터 핑커턴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암살될 당시에는 핑커턴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미 육군이 경호를 맡고 있었던 탓에 핑커턴 탐정사무소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고정적인 경호 인력을 배정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에게 경호 인력이 배정된 것은 이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01년 맥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또한 핑커턴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북군의 연방정보부서 정보 책임자로 남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조직을 지휘했었으며,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탐정사무소 운영을 재개하면서 참전 군인 출신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사실상 민간 군사기업에 가까웠고, 나중에는 진짜 PMC화 되어버렸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철도회사의 의뢰 또는 범죄자들에게 걸린 현상금을 받기 위해 제임스 영거 갱단, 돌턴 형제, 부치 캐시디의 와일드 펀치 등 유명 범죄자들을 추적했는데, 이때 핑커턴 탐정사무소 소속 요원들도 추적 체포 과정에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무법자와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수사 자료로 쓰는 수사기법을 처음 창안해내기도 했으며, 당시 미국에 들끓던 수많은 철도 강도를 체포하는 공을 세웠는데, 핑커턴 탐정사무소의 추적에 결국 와일드 번치 이두목인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는 1890년 볼리비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부치 캐시디가 로빈 후드 같은 의적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잘 심어놓은 상태라 정부와 자본을 위해 핑커턴 탐정사무소가 갱단을 와해시켰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게 됐으며, 또한 제시 제임스의 제임스 영거 갱단도 비슷한 이미지로 인식된 상태라 이들을 와해시켰을 때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핑커턴 탐정사무소에 대한 평판이 더 나빠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철도, 목재, 석탄 분야 등의 기업가들이 핑커턴 탐정사무소에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쟁의를 진압해달라고 의뢰한 것입니다. 1877년 대철도 파업, 1892년 홈스테드 파업, 1921년 블레어산 전투 등이 핑커턴 탐정사무소가 관련된 대표적 구사대 활동 사례들입니다. 그중 다큐 드라마 미국을 일으킨 거인들의 홈스테드 파업 장면에서는 핑커턴이 파업 노동자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핑커턴의 요원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몽둥이로 구타당하면서 역으로 진압당하자 결국 주 방위군이 출동해서 파업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핑커턴 탐정사무소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300명이었던 반면 파업 노동자는 무려 10,000여 명이 넘은 데다 노동자들도 무장한 상태였기에 핑커턴 요원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지만 오히려 진압을 당했으며, 당시 주 방위군도 무려 8,000명이나 출동해서야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핑커턴이 과학적인 수사와 경비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다는
호의적인 평가도 받지만 19세기 유행가 가사에서 저 불쌍한 고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아버지가 핑커턴에게 살해되었단다 라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미국인들에게 외면받던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까지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결국 1891년에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와 기관이 사립탐정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반 핑커턴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때부터 정부의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937년의 파업 해산권에 관한 재판에서도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사세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미국 전시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모나리자의 호송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핑커턴 탐정사무소는 2003년 스웨덴의 보안회사인 세큐리타스 AB에 인수되어 자회사가 되었지만 경비, 탐정, 정보 활동을 동시에 수행했던 핑커턴의 운영 방식을 세계적인 보안회사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정부 관련 분야는 여전히 핑커턴 정부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현재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영국, 네덜란드, 독일, 체코,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탐정에는 공인 탐정과 일반 탐정이 있는데 공인 탐정이 되려면 3에서 5년 이상 수사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공인 탐정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탐정은 면허를 가진 공인 탐정회사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계약이나 일은 할 수 없으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탐정학교를 졸업하거나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일반 탐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반 탐정의 자격은 면허라고 하지 않으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증입니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공인 탐정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경찰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실종자 수색과 같은 수사가 가능합니다.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 기관의 기록 열람이나 수사기관들이 협조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기도 하는데 검찰청의 경우에는 매년 공개 입찰로 탐정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증언 때에는 전문 자격을 인정받으며 탐정도 의사와 변호사처럼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 다음 3편에서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및 주변국의 탐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항상 웃음이 넘치시길 바라며 한국에서 만납시다.